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 남자들은 18살만 되면 군대 문제로 고민이 크죠.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기도 전에 싹둑 잘 나가는 세금. 이놈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도 많죠. 지구에는 군대 안 가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병역과 세금 둘 다 없는 나라들도 있죠. 한국은 그런 시대가 언제 올까요? 그런데 현재 한국에도 병역과 세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숨겨진 땅입니다. 군대 가기 싫으신 분, 세금 내기 싫으신 분, 관심 집중.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대성동 마을입니다. 구글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대성동 마을을 검색하면 자유의 마을이란 글자만 뜹니다. 이상하죠? 이 지도를 확대하면 서울에서 멀지도 않습니다. 이 마을은 입구도 멋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청정지역이며 동물들의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군대와 세금 면제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 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마을에 가려면 민간인 통제선을 지나고 남방 한계선을 지나야 합니다. 이 마을에서 북으로 400m 가면 군사분계선, 즉 휴전선이 있습니다. 이 마을 근처에 판문점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중에 공동경비구역 JSA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이 마을을 관할합니다. 한국 경찰이나 군인이 아닌 유엔사의 민정부대가 이 마을에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이지만 현실은 한국 땅이 아닌 것 같은 곳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안전한 곳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공동경비구역 안에 있나요? 정전협정 체결 시 공동경비구역에 남북이 마을을 하나씩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북쪽에는 기정동 평화의 마을을 남겼습니다. 두 마을은 휴전선 넘어 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선이 어딘지 알 수 없답니다. 당초에 휴전선 전체에 1292개의 표지판을 세웠으나 세월이 흘러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1997년 주민 2사람이 도토리를 주우러 갔다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군에 끌려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대성동 주민이란 것을 확인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두 마을에는 엄청 높은 국기 계양대가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에서 99.8m의 계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기장동 마을에서 165m의 계양대를 세웠습니다. 그 후 부질없는 계양대 경쟁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계양대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나요? 이곳에 거주하려면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3년 현재 46세대 18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시 거주했거나 주소를 두었던 사람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은 1년에 8개월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주민권이 박탈됩니다. 학교 진학이나 병원 입원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매일 저녁 7시 주민 인원조사를 합니다. 군대 점호 같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입니다. 국방 납세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주민들은 뭐하고 사나요? 모두 농사가 주업입니다. 주민들에겐 땅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경작권만 있습니다. 가구당 10만 제곱미터, 즉 3만 평의 벼농사를 짓습니다. 장단콩, 서리태, 참깨, 고추 등도 재배한답니다. 농사일을 할 때는 유엔사 민정부대가 경호한답니다. 주민들은 경호원까지 있는 아주 귀하신 분들이죠. 이 마을의 농산물에는 유엔사 인증 마크와 유엔기가 표시된답니다. 정말 폼나죠? 청정지역이라 가격도 높게 받는답니다. 기사를 보니까 소득은 2006년 기준 가구당 연 6,700만 원이나 된답니다. 잘 산다 이거죠. 거기다 세금까지 없으니 금상첨화죠. 그런데 세법상 농어업 소득은 대부분 세율이 낮거나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면세 혜택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하네요. 마을에는 마트, 식당, 이발소 등 생활 편의시설은 없는데 영화관은 있습니다. 돈 쓸 일 없으니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을에 가볼 수 있나요?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있습니다. 문산에서 93번 버스가 하루 4번 다닙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마을 주민의 초청을 받고 유엔사에 미리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도 있나요? 대성초등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현재 한 학년에 5명씩 전교생 30명입니다. 학생이 주로 폐교될까봐 문산과 파주에서 학생을 받습니다. 외지 학생은 스쿨버스가 다닌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한답니다. 신청자가 많다니 이상하죠? 유엔사가 하는 영어 특성화 학교랍니다. 유엔사 소속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답니다. 이 마을의 미래는 어떨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국내외 기자들이 이 마을에 몰려왔답니다. 관심이 많다 이거죠. 이 마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통일이 되면 자연생태 관광지가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땅값도 엄청 뛰겠죠. 그때 마을 땅은 주민들의 소유가 되지 않을까요? 외부 사람도 마을 주민이 될 수 있나요? 이 마을 주민이 되면 묻거나 따지지 않고 병역과 세금이 면제됩니다. 큰 혜택이죠. 이 마을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청년들이 이 마을에 바글바글 모여 살며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출퇴근하겠죠. 그러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이 마을의 주민이 되려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조건을 볼까요? 주민 남자가 결혼하면 신부는 마을의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자가 결혼하면 마을을 떠나야 합니다. 신랑은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예외로 대릴사위인 경우 마을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릴사위가 된 사람은 70년 동안 2명이랍니다. 어쨌거나 방법은 알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군대 안 가려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참고로 32살이 되면 스스로 이 마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소유권은 없는데 경작권을 준다는 것 기억나시죠? 땅은 없지만 귀농하고 싶은 중년 남자에게 딱 좋은데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세상 참 쉬운 게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